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리할 때 기름 제대로 고르는 방법. 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하죠. 쉬운 예시로 실패할 수 없다! 기름에 튀긴 거는 막 국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음식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기름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름의 구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름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포화지방과 하나는 불포화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포화지방의 역할을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열 손상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이 호르몬이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을 조절을 해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 뇌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거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의 대표적인 기름은 버터, 아보카도, 코코넛, 라드, 땅콩, 호두, 소기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의 경우에는 콩, 포도씨유, 해바라기, 올리브, 카놀라,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산이 탄탄하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탄하게 지방이 둘러싸고 있는 듯 하다가 한쪽이 뻥 하고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름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발연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발연점 얘기하면서 이건 발연점이 200 몇십 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센 불에 가열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가열점이 이 발연점이 굉장히 높은데 이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름이에요? 곡물성 기름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가열, 이 발연점은 높을 수 있겠지만 지방산의 구조가 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센 불로 가열했었을 때 쉽게 타거나 산화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렇게 먼저 그 센 불에 달달달달달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역국 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상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볶음밥 먹을 때 막 참기름이랑 들기름 넣어가지고 막 철판에 빠바바바박 볶아. 이게 좋아. 맛있어. 맛은 있겠지만 건강에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가열을 하셨을 때 정말 약한 불이나 중불도 세다. 정말 저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름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생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이 기름을 쓸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타는 위험이 줄어들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쓰시면 훨씬 더 이 기름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기름이 탄다거나 산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불포화 지방보다는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름의 제조 공정과 생산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게 곡물성 기름인데 그 중에서도 콩,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라고 혹은 여기에 카놀라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가 도대체 왜 이슈가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GMO, 즉 유전자 조작 변형 식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빠, 한쪽에서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건강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시비가 아직도 붙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기름을 추출해낼 때 생산하는 과정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조그마한 콩 같은 거, 그 카놀라 그 씨 같은 거 해가지고 압착해봐야 기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곡물성 콩이나 해바라기나 카놀라 같은 것들에서 포도씨유 같은 것들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화학적 용매제를 쓰냐면은 핵산이라고 하는 용매제를 씁니다. 물론 이게 이제 탈취도 하고 핵산의 유해성 때문에 그 최대한 많은 제조 공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GMO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결과가 아직 입증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물성 기름을 만들어낼 때 이 핵산에 대한 부분,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 혹은 이제 팜유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팜유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코코넛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포화지방도 마찬가지로요. 동물을 어떻게 사육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생제를 많이 썼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밀폐된 환경에서 사육을 한 이러한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었는지. 이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유도 문제가 되는 게 이 환경, 이 자연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얘도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의 수치는 높지만 곡물성, 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원료를 써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코넛 같은 경우에도 그냥 코코넛을 압착시켜서 기름을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MCT라 그래서 정제된 거 있어요. 여기에도 화학적인 용매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름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요,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불포화지방을 드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나 카놀리올 같은 이러한 곡물성 기름에 대한 섭취가 높다는 얘기는 오메가6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얘를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최대 1대4까지, 원래 1대1이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대4까지 맞춰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화지방을 드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 좋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의 구조가 탄탄하니까 먹기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드실 때에도 과도하게 많이 섭취했었을 때에는 심혈관 질환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채식을 함께 포화지방들 드실 때에는 채식을 함께 겸해서 드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 꼭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을 드실 때요, 예를 들어서 센 불에 가열을 해서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산화된 기름을 먹었을 때는 장내 미생물총의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항상 우리는 균형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어떠한 기름 고르실 겁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 건강에 맞는 요리법으로 꼭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